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권 가인지 북클럽 진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쏟아지는 트렌드 도서. 영상을 보고 계신 경영자 또 리더분들은 이 트렌드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또 모두가 이 트렌드를 따른다고 해서 시장을 선도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과 홍보의 전문가인 이 저자들은 이 최근 5년간 출간된 트렌드 서적 30종을 분석해서 이 유사한 트렌드를 재분류해서 약 23가지 메가 트렌드를 정리했고, 이와 반대되는 방향에서 이 메가 트렌드만큼 동조 범위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역발상 트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던 영역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업무의 장소가 회사에서 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재택근무 리포트에 따르면 이 재택근무 이용자의 90%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경험자의 69%는 이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이 재택근무에 따른 만족도가 꽤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재택근무로 인해 등장하는 불편함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준피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재택근무의 부정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또한 이 집이라는 공간과 일터라는 공간이 섞이다 보니 이 일터의 규범이 집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곳이 바로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코로나 초기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 유연한 업무 환경을 찾는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 카페 이용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또 공유 오피스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재택근무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집이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오피스 공간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홈니어 오피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SK텔레콤은 이 을지로, 종로, 서대문, 분당, 판교 등 이 4개 지역의 거점 오피스를 마련해 이 재택근무의 단점을 해소하고 또 출퇴근 시간도 줄였습니다. 이 홈리어 오피스가 활성화되면 더 이상 도시에서만 일하지 않아도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지방 소멸 해소 및 국가 균형의 발전 이런 것들 정책상 등 큰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를 뛰어넘어 1, 2년 뒤에 우리 조직의 공간과 일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렌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입니다.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빅데이터의 수집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해져서 이 데이터 구축에 너무 많은 비용이 또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소홀해져서 오히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이 데이터가 가진 가치를 낭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스몰 데이터입니다. 이 싱가포르의 디자인 회사인 이 스톡은 키네틱 터치리스라는 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의 접촉을 걱정하는 이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여 스몰 데이터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비즈니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더해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이 고객의 행동 데이터, 스몰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즉, 빅데이터 모으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출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미닝아웃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MZ세대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이 자신의 신념, 이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이자 이 개인의 취향과 사회적 신념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미닝아웃. 이 소비가 곧 신념이 미닝아웃 세대는 이 환경을 지키는 브랜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성차별, 인종차별, 동물 실험 등 이 소비 패턴에 있어 강력한 신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인 7호의 홍대점 점주인 이 박재희 씨가
어린 형제에게 무료로 치킨을 선물한 이 미담이 알려지자 이 전국 각지에서 와, 돈줄을 내줘야겠어요 하는 이런 선한 주문이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돈줄은 이 SNS를 타고 연쇄적으로 일어난 MZ세대의 가치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 소비와 함께 주목받는 키워드 ESG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에 ESG 평가 등급이 들어가서 이 비즈니스 시장에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더백 기업은 어떤 관점으로 ESG를 바라보고 대비해야 할지는 이 영상이 끝나고 뜨는 추천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현재 코로나19가 수많은 것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 혁명이라고 기술이 발달하고 종이와 라디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대체될 것이라고 여겨져도 여전히 종이, 라디오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어느 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트렌드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트렌드의 흐름,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우리 조직에 맞게, 시장에 맞게 차별화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더 다양한 역발상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권 가인지 북클럽. Business is life.